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은 시작하면 끝을 보는 나라. 한국 기술진들의 역량에는 끝이 없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무장인 최후의 보루 CI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IWS는 함정의 계함방공에 사용되는 무기치재로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예전 전함들이 다수의 대공포를 활용했던 전술과 비슷하게 전투함 주위에 화망을 형성해 보호했지만 CIWS는 레이더의 활용으로 무기를 관제해서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 사격하기 때문에 방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적성 물체에 대해선 독립적 자동으로 반응하게 할 수도 있으며 고속정이나 자폭 테러용 고무보트에 대처하는 것에도 효과적이죠. 쉽게 말하자면 수비 다뚫고 1대1 찬스로 쇄도하는 공격수를 막아선 골키퍼와 비슷한 역할로 대표 CIWS인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는 대놓고 골키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레이시온사의 펠렁스와 네덜란드 텔레스사의 골키퍼 CIWS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지만 골키퍼는 단종되어 생산이 중단되었고 펠렁스는 이 틈을 타 세계 시장을 독점하여 추가 물량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자체 개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죠. 국내 개발 CIWS는 한국형 차세대 항공모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후위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 수신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입니다. 국산화가 된다고 해서 무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기존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장은 아음속 약 시속 1100km 미사일만 대응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에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대략 마하 4, 약 시속 4800km 수준까지 빨라졌는데 이에 상응하는 성능의 CIWS를 장착하면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자식 능동위성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를 개발 성공함에 따라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해 대응에 나설 수 있고 탐지 능력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공의 최대 사거리는 20km 수준으로 해공이 유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CIWS가 대응합니다. 함정에서 겨우 5km 떨어진 거리에서 교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입니다. 마하 3에서 4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2에서 1.6km를 이동하기 때문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레이더의 성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장착된 CIWS는 수동으로 조작하였지만 국내 개발 무장은 자동, 수동, 반자동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및 군 지휘시설 등의 거점 방어도 가능합니다. CIWS의 국내 개발은 기존에 사용하던 함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는데 골키퍼에 장착된 30mm GAU-8 게틀링건을 기술 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포로 압도적인 화력이 장점입니다. 역시 화력 강국 대한민국 개발을 맡은 국내 기업인 LIG 넥스원은 해체와 재조립의 과정을 거치며 기본적인 기술을 얻었고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 체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장비한 첫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에 생산본부를 설치해 창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고 해군에 따르면 1000억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A사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의 함포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발표한 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연구진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한 해국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계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도입과 무장 국산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군인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성능이 검증된 수입품이 아닌 국산 무기를 지어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기는 단일 성능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정상급의 전기전자 산업,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을 갖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발달한 첨단 산업을 활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힘을 키우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데 항공모함이 필요 없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작전 개념에는 미군 항공모함을 필수 전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아무리 좁아도 북한이 전쟁에 대비한 수많은 지하시설과 대량 파괴 무기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해에 근접하여 남한의 지상 공군기지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항모 항공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미 우리의 실질적 위협은 북한을 넘어 중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 6만 톤급 항공모함 4척을 건설한 뒤 무인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항공모함과 미국 항모에 대응 가능한 10만 톤급 원자력 항모 2척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국이 만들었으니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하지만 그래도 크기는 또 커서 위압감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역시 현재 이즈모급 호위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의 해군 전력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력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니 항공모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입니다. 한국 해군의 주 작전 영역인 남해, 서해, 동해 그리고 남중국해는 항공모함이 활동하기 적당하지 않은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이 리비아나 시리아에 항공모함을 출동시켜 군사작전을 벌인 대부분의 바다는 한국 주변 해역보다 그리 넓지 않은 지중해 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과거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 해군의 항공모함이 대양이 아닌 벵골만 근처에서 군사작전으로 큰 성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경함호를 도입하며 미태평양 함대의 출동 요청에 불려다니기만 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우리 군을 너무 저평가하는 발언입니다. 현 한미관계, 미 군사동맹은 상호 의존적인 수평적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의 파병을 요청했는데 우리 해군은 호위 연합체와 별개로 청해부대의 독자적 파병으로 응한 바 있고 파열음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익 우선의 독자적 판단과 결심으로 군사력을 움직이는 주권 국가이지 끌려다닐 정도의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항공모함은 한미동맹을 더욱 수평적으로 만들어주어 미국에 의해 제재받는 여러 지침, 미사일, 핵연료 제처리 등 재논의할 수 있게 해줄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항모 건조로 위협을 받게 된 중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지침 제한 해제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중국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ASBM과 극초음속 무기 등 항모 타격용 미사일 전력을 연일 소개하며 항공모함 전력의 평가절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매체에 둥펑 17 미사일과 신형 스텔스 극초음속 활공탄두는 항모 전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돌파해 항모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라는 기사를 내놨고 또 국영 언론을 통해 항모를 건조하느니 그 돈으로 둥펑 26 미사일 1238발을 사는 것이 낫다는 조롱성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이란과 북한 등은 미사일로 항모를 잡을 수 있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항공모함 전단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스펙만 들어보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정말 멍청해 보입니다. 군함의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추적조차 어려운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며 명중 오차도 수미터에 불과해 항공모함의 갑함 한가운데를 정확히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사일 전문가 중에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존 기술로는 초고속 탄도 비행체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이동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저 협박을 통해 위협을 없애려는 뻥카일 뿐입니다. 무서울수록 말이 많아지는 법, 위협을 느끼는 개가 짖는 법이죠. ASBM이 정말 항모를 잡을 수 있는 무기라면 왜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가진 러시아는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중국 역시 항모 무용론을 주장하며 ASBM이 게임 체인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지들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초대형 항모를 2척이나 동시 건조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은 과연 어떨까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장기 방치된 고철을 가져와 항모로 개장한 랴오닝은 그저 떠있는 게 기특할 정도고 산둥함 역시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작전 일수보다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받는 날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산둥함은 곳곳에서 부실 공사의 흔적 또는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는데 2018년 5월 18일 시험항해를 마치고 다렌으로 복귀하는 산둥함을 촬영한 관영 CCTV 보도 영상 속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백색 기둥이 조타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박의 구조 강도 결함으로 인해 긴급 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흔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항모를 건조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한 산둥함을 불과 38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점은 이 배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보여줍니다. 뭐 많은 말 할 필요 없이 산둥함을 건조한 중국 선방중공의 후어민 회장이 방산비리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당지침과 어긋난 치적사업, 골프 등 과도한 접대, 일가족의 사익 편취,
그리고 미신 신봉 등이었습니다. 미신 신봉은 또 뭐야? 망가지지 않게 빌기라도 했나? 후 회장은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비롯해 두 번째 항모인 한둥함 제작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설명은 안 해도 충분하겠죠. 끝! 중국 조선업의 형편없는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공언한 수준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항공모함은 안 봐도 뻔합니다. 중국이 003 항공모함 선체 조립 작업장 인근에서 원자력 추진 방식인 004 항공모함 건조에 빠르게 착수한 것도 003 항모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이 결국 실험용이자 훈련용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003 항모도 실험용이나 훈련용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뛰어난 조선 반도체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첨단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으며 모든 면에서 중국 항모를 발라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해의 주인이 한국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